임장을 하긴 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제 이 건물 이름이 이제 동명빌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맞춰드렸는데, 아무튼 물건을 그 수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따냈어. 어떻게 따냈을까? 저 앞에 순댓국밥집에서 밥 먹다 만나신 거 같아요. 아,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 집에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 알던 전 직장도 없나? 이건 전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동일하게 임장 통해가지고 이제 했는 거예요. 말씀했듯이 이제 제일 기본은 이제 임장이에요. 그 현장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수주하는 건데, DH라는 회사가 아무튼 간에 그 성수동에 이제 물류창고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의뢰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아가지고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물건들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몇 개 보여드렸지만도 아무튼 적합한 물건은 이제 아닌 상황인 거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건데, 그 상황에 DHL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거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마치 우리 그 유목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과일을 따기 위해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은 비슷하게, 사과가 먹고 싶어, 이 사과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치 건물을 지나가다 딱 건물이 딱 사과나무처럼 뼈대만 지어지고 있는, 뼈대만 있는 딱 이런 상황인데, 저 건물주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임장을 통해서 저 건물을 한번 내가 발굴해 봐야 되겠다 생각까지는 갔어. 그런데 그 건물주를 만나야 될 거네. 그 임대인의 핸드폰 번호, 연락처를 확보를 해야지 뭐 통화를 하든 해서 제가 누구누구인데 물건을 좀 의뢰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 그 사람이 딱 미팅,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인 거죠. 임장을 하긴 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정답 어떻게 했어요? 공사장 인부 아저씨를 통해서. 네. 비슷해. 건축 표지판 있잖아요. 허가 표지판. 맞아요. 거기에 시공사에 전화한다. 아, 그러네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현장 소장님한테 가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순댓국밥집 아줌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주변 임차인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적으로 해당 건물의 관계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 그러면 정말 운이 좋긴 좋았어요. 그때 행운이 촥 왔는가 봐. 건물 현장에 관리소장님, 작업자들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작업자보다는 또 상위 직급 소장님을 만나면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소장님이 보통 보면 현장에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다니지 않을 때 어디에 많이 계실까요? 사무실. 그렇죠. 사무실이 있어. 이런 건물에는 사무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컨테이너. 맞습니다. 바로 그 컨테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동형 막사처럼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도 사무실, 현장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소장님이 현장을 돌지 않는 이상은 사무실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획득하고 싶다. 관계자, 작업자보다는 관리소장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그 컨테이너 안에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맨 입구에, 저 안쪽에.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소장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 문을 탁 열고 거기 입구에서 저 안쪽에 있는 분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입구에서 관리소장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밑에 입구에 있는 다른 여직원이든 아니면 과장님이 여기 가세요 혹은 그럴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획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 앞쪽으로 깊숙이 쑥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 블러블러블러 한데, 그래서 이제 관리소장님 만나는 게 조금 더 좋은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고, 실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던 게 그 앞에 회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그 회의 참석자들 중에 한 분이 건물주가 있었던 거야, 그날.
현장에서 건물주랑 뭐 소장님이나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던 딱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거기서 건물주를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건물주를 만났으니까 건물주 보고 그냥 전화번호 주세요 하면 줄 것 같아. No!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엇인가 내가 얘기를 잘 해야지. 그래, 너 한번 내 전화번호 가져가 봐. 그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 현장 사무실까지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탁 지긋하신 경력이 있고 직급이 높은 분들 같은 분들이 회의실에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를 탁 따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따낼 수 있을까? 무엇인가 내가 잘하면 따낼 수 있고 못하면 다음에 또 와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따낼 수 있을까? 결론은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게 뭔지 잘 파악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을 만약에 사옥으로 쓸 거가 아니라 그러면 임대를 빨리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임차인을 구하기를 건물주는 원할까요? 돈 조금 주는, 월세를 조금 내는 임차인, 아니면 돈 많이 주는 임차인, 그리고 월세를 밀릴 임차인, 월세 안 밀린 임차인, 남들 보기에도 그럴싸한 브랜드가 높은 임차인, 아니면 조그만 비브랜드 임차인. 임대인은 뭘 원할까? 월세 많이 주고 월세 안 밀리고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내 건물이 그럴싸한 건물이 되는 거. 바로 그런 거를 임대인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임차인이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이분이 DHL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조금 들어봤겠죠. 그 시절에 외국계 이제 항공물류 회사도 불러불러 하고 외국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결국은 뭐 이걸 쓰게 된다 그러면 차량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복잡하지 않겠냐, 불편하지 않겠냐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당연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이제 뭐 해결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게 됐는 거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DHL이 이거 보고 저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류창고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저기 수도권에 탁 물류창고들 보면 1층이나 2층, 3층짜리 건물을 탁 지어주고 앞에 마당이 널찍하고 거기에 대형 탑차들, 중형 탑차들 탁탁탁탁 세우면서 널찍한 마당을 보유한 그런 건물을 우리는 창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 맞죠? DHL이 원할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DHL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건물주한테는. DHL이 보진 않았지만 나는 이제 이쪽을 권해줘볼 생각이기 때문에 당신이랑 컨택하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DHL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이 건물을 다른 임차인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물건 발굴 전화번호 획득하는 거는 DHL 뿐만 아니라 어떤 임차인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획득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건물주는 원하는 게 뭐다? 세 가지. 월세 많이 주는 사람, 월세 안 밀리는 사람,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임차인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임차인을 바로 어필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계약의 히스토리나 어떻게 절차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걸 하고 오늘은 결론은 이제 인장을 통해서 물건을 발굴했다.